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옵션 하고 나왔죠. 이거 이제 동사. 여러분들이 옵션은 많이 들어봤는데 opt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옵션은 뭐 핸드폰 게임 하다가도 설정에 옵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택하다, 선택하다 라는 동사예요. 동사 opt가. 그래서 여기에 ion을 붙여서 option이라고 얘기하면 선택한 것 또는 선택지, 선택권 이렇게 되겠죠. 자, opt 선택하다. 한번 볼까요? 쉬운 거니까. Many grocery stores, 많은 식료품 가게들은요, give the shopper, 쇼핑객들에게, 구매객들에게 the option, 간목, 직목이 되겠네요. The option of paper or plastic grocery bags 라고 했네요. 종이나 플라스틱 식료품 가방의 옵션을,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 말인데, 플라스틱 백스가 뭘까? 플라스틱 가방이 뭐예요? 플라스틱 가방이 뭐예요? 비닐봉다리예요. 비닐봉다리. 어? 비닐우 봉다리야. 비닐봉다리. 옛날에 유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백악관, 백악관이 흰 집이잖아. 그래서 화이트 하우스라고 하죠. 반면에 청와대는 뭐야? 푸른 지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청와대잖아. 그러니까 영어로는 블루하우스란 말이야. 그럼 영어로 투명한 집은 뭘까요? Invisible house야? Transparent house야? 비닐하우스죠. 그죠? 투명한 집은 비닐하우스야. 하여튼 그런 용어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단어 insight. 말 그대로 안으로. insight는 시야잖아요. 안으로, 내 안의 모습을 보는 시야, 시각이라고 그래서 안쪽을 볼 수 있는 시각적 능력, 안쪽을 살펴볼 수 있는 힘, 능력이라고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뜻입니다. 뭐 통찰이라는 뜻도 되고요. 자, 세 번째 단어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거 젖어가지고 이걸로 해야겠네. 안 젖은 걸로. 세 번째 단어 achieve가 나오죠. 역시 달성하다 또는 뭐 얻다, 성취하다. achieve, ment를 붙이면 achievement라고 해서 우리가 성취한 것이니까 성취, 업적, 성과라고 얘기하죠. 쉬운 건 또 바로 넘어갑니다. 자, 요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앞에 강세가 앞에 있어요. civil이에요. civil. 뒤에다가도 시벌 이렇게 하면 안 돼. civil입니다. civil. 시민의 또는 뭐 민간의, 민간인의라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civil right라고 얘기하면 시민의 권리니까 시민권 이렇게도 얘기하고 인권이라고도 얘기해. 여기 이제 civilize가 붙으면 e가 붙으면 뭐예요? 시민이 되게 하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민이, 우리 뭐 길거리에 가보면 이런 거 써 있잖아. 뭐 교양이 있는 시민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교양을 갖추게 하다. 이런 뜻도 되고, 요거에다 다시 e를 빼고 civilization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거기에 사는 시민들 모두가 일정 정도의 교양과 학식과 뭔가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문명이라는 뜻이 되죠. civilization이라고 얘기하면. 자,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쉬운 단어는 pause가 되겠죠. pause. 자, 중단, 멈추다. 그죠? 우리 캠코더나 아니면 여러분 mp3 플레이어 같은 거 보면 여기 있죠? 플레이가 있고 이렇게 요거 요거 포즈 버튼이라고 하잖아.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이건 저번에 나왔었죠.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서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취하다가 포즈고, 자세, 그죠? 자세를 취하다. 발음은 비슷해요. 근데 멈추다, 잠시 중단하다 라는 거 쉬운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prove입니다. 자, 입증하다 또는 해석이 수동태인 것처럼 될 때도 있어요. 입증되다,
판명되다 또는 드러나다로, 그러나 수동태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해석 자체가 수동처럼 되지만 물론 수동태 불가는 아닙니다. 아예 불가는 아니에요. 자동사로 많이 쓰여서 자동사 자체로 해석은 뭐 it proves that 이렇게 되면 that 이하라고 증명하다라는 해석보다는 해석 자체는 증명되다, 판가름 나다, 밝혀지다 라고 수동처럼 해석이 될 때가 있다. 자, 예문 한번 봅시다. 요거 여러분 알죠? 뭔가를 입증하는 것, 뭔가를 판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거 명사잖아요. 이거 뭡니까? prove. 입증한 것, 증명한 것이니까 뭐야? 증거잖아요. 증거. 증명이란 뜻도 되고, 그죠? prove의 명사형. 자, to prove the existence of premonitory dreams. 자, 보세요. 요거 이제 독해에 써먹는 구문 하나 가르쳐 줄게. to 부정사가 문두에 오잖아요. 그러면 물론 주어로 쓰여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얘는 그렇게 잘 안 쓰입니다. 왜? to 부정사가 주어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it 가주어를 대부분 사용하죠. 그럼 문두에 to 부정사가 등장하면 얘는 대부분이, 여러분이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해석 그냥 독해에 적용할 때는 특히 이렇게 친절하게 컴마로도 찍어줬죠. 그죠? 얘까지는 그럼 끊어도 된다는 얘기고 끊어서 없어도 되는 문장 성분이다라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 그럼 문두의 대문자로 시작하는 투부정사의 해석은 앞으로 독해에 써먹을 때 다른 해석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중에 90% 정도가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한 10% 정도, 10% 이하가 바로 만약 무엇 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판가름하기 쉽습니다. 그냥 대부분 여러분이 이걸로 해석하면 되는데 언제만 요 조건으로 해석하느냐, 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해석될 때는요, 주절에 will이나 will의 과거형 would가 등장합니다. 알겠죠? 요거 보면 여러분이 조건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주절 잠깐 봤더니 물론 조동사 must는 나왔지만 will, would 안 나왔죠. 그럼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얘가 90% 이상입니다. 요걸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premonitory라는 말이 뭐냐면 이 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거든요. premonitor에서 나온 말이야. pre가 뭐였어요? before의 뜻이야. preview가 미리 보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앞에 요런 말이야. pre가. monitor는 뭡니까? 모니터. 뭐야 우리? 보는 거잖아. 지켜보는 거. 관찰하다는 뜻도 되고 감시하다는 뜻도 돼요. monitor. 그치? 우리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나 뭐 중고등학교 때, 물론 지금도 고등학생이지만 이런 게임 들어보기도 했고 해보기도 했어? 마니또 게임? 마니또가 바로 뭐야? 뭐 마니터를 이탈리아어식으로 읽는 게 마니또야. 이탈리아식으로. 이 사람 뭐야? 이 사람을 계속 지켜봐 주는 거잖아. 자기가 마니또라는 거 티 안 내면서 지켜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마니또 게임이지? 그거야. 그래서 지켜보다 이런 건데 보다예요. 보다. 미리 앞서서 보는 거야. 뭔가 보고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는 예언이나 예견, 예상이란 뜻보다는 뭔가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겁니다. 모니터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 이게 뭐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왜? 막 실제로 그래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한 백화점 하나가,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천장 벽이 막 갈라지고 위에 있던 선반이 막 뚝 떨어지고 갑자기. 이런 게 바로 뭡니까? 미리 건물 붕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징조, 징후라고 얘기하지? 징조, 징후 또는 뭐라고도 얘기해요? 예감이라고도 얘기해요. 예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premonitory dreams는 뭔가의 징후를 보여주는 형용사입니다. y가 붙어서.
징후를 보여주는, 조짐을 보이는 이런 말이에요. 예감이 있는 이런 뜻도 되고, 뭔가의 징조를 보여주는 꿈이니까 뭐야? 예지몽이잖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걸 미리 우리 꿈꾸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물론 데자뷰 현상은 우리가 많이 느끼지. 근데 선생님은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 그런 거 느꼈어요.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데자뷰 현상일 수도 있는데, 꿈에서 뭘 꾸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학창 시절에 하다가 누가 뭐 장난으로 이렇게 농담을 던졌는데 그거에 선생님이 화를 딱 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일종의 예지몽이지. 이거 꿈에서 안 돼? 좀 이따 저런 농담하는데? 근데 또 진짜 농담하더라고. 선생님 화내는데? 화내고 싸대기 맞는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한두 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예지몽 이렇게 해도 되고, 뭔가 징후를 알려주는 꿈, 예지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뭔가 증명하기 위하여 과학적 증거는요, must be obtained, 반드시, 분명히, 꼭 확보되어야만 한다. 그쵸? 얻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7번째 단어. 자, lecture입니다. 강의.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강의죠. 강의를 하다. 선생님 직업란에는 이렇게 씁니다, 보통. 학원 강사, 강의하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 뭐예요? lecture에서 E를 빼고 O를 붙이죠. lecturer입니다. lecturer. 네이버에 선생님 이름 치면 선생님 검색 얼굴 나와요. 선생님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에 전 학원 강사, 현 학원 강사기도 한데, 전 학원 강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lecture도 쉬운 단어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minor가 8번째 단어로 나오죠. minor. 우리 minor란 말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냐면 minor league. 그치? minor league에서 이제 성적이 좋은 애들은 에이전시에서 데려와서 어디로 승급시키지? 메이저 리그로 승급하죠. 그래서 major라고 얘기하면 큰 또는 다수의, 많은 이런 뜻이고요. minor라고 얘기하면 요놈은 작은, 사소한, 소수의 이런 뜻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의미가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놈들은요, OR로 끝나요. 그런데 의미가 뭐냐면 더 큰이란 뜻이, 그냥 큰, 다수의란 뜻보다는 실제 뜻은 더 큰, 더 많은, 더 작은, 더 사소한, 더 소수의 뜻이거든. 왠지 비교급의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 요런 게 또 뭐가 있냐면 요런 것도 있죠. senior, junior 요런 것도 있거든요. senior는 뭐예요? 더 나이 많은이에요. 더 연장자의, 더 선배의. senior는 더 연하의, 더 후배의 요런 뜻이야. 요것도 OR로 끝나죠. 또 뭐가 있어요? 자, superior라는 단어가 있고요. inferior라는 단어도 있죠.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개 있는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적을게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것처럼 OR로 끝나요. 그리고 superior, inferior의 뜻도 더 우월한, 더 우수한, 얘는 더 질 낮은, 더 열등한 이라는 뜻이거든. 얘네들은 이미 비교급인 것처럼 더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그런데 얘는 비교급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요놈들은 than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죠? 그럼 뭘 써요? than 대신에 to를 쓰죠. to. 그래서 우리 요것도 있죠. 우리 독해하다 보면 요거 나오잖아요. t가 아니지. prior to 하고 나오잖아. 요것도 prior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놈들 요렇게 OR로 끝나는데 더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라틴어, 즉 스페인어 계열에서 유래한, 영어 입장에서 보면 외래어예요. 외래어가 영어로 정착돼 버린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to를 쓰죠. prior 하면 더 앞선, 더 이전의 라는 뜻이고, posteriour는 더 이후의, 더 나중의 라는 뜻이야.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OR로 끝나는 라틴어 계열은 비교의 의미가 있어도 than이 아닌
to를 쓴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한번 볼까요, 이거? I had a minor bike accident on my way home. 나 on, 이것도 하나, 구문. on once는 소유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way to A 합니다. A로 가는 길에 또는 도중에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왜 to 안 썼어요? 이 홈은 부사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이 홈 자체가 집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집으로 집에라는 부사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to 안 쓴 거고요. 자, 나 집에 가는 길에 작은, 좀 더 사소한 아주 작은 자전거 사고를 겪었어. 사고가 있었어. 이런 말이죠. 뭐 살짝 넘어졌다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1억 6천짜리 막 1억 2억 가는 슈퍼카를 받아가지고 그런 건 마이너 액시던트가 될 수 없겠죠. 아빠도 뭐 거의 뭐 인생이 황폐해질 정도의 사고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9번째 duty입니다. 의무라는 뜻도 있고요. 관세라는 뜻도 있어요. 요거 근데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in duty라는 표현하고 있고요. 표현도 있고 duty free라는 표현도 좀 알아둘게요. in duty는 뭘까요? in duty 또는 in charge라고도 얘기합니다. 뭡니까? 책임과 의무 안에 있는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래서 책임지고 있는 또는 근무 중인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어떠한 이슈나 일을 책임지는 또는 근무하고 있는 이런 의미야. duty free는 뭐야? 여기서 duty는 관세입니다. free는 자유로운이라는 뜻이지만 우리 sugar free, 이 설탕, 막 김연아나 이렇게 아주 인기 있는 여자 뭐 모델이나 스포츠 선수가 나와서 저 이 커피는 슈가 프리예요. 막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그 슈가 프리는 설탕이 자유로운 거야? 자유롭게 커피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죠. 설탕으로부터 제약을 안 받아서 자유로운이어서 없다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뭐야? 관세가 없는, 즉 면세점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면세점, 면세인 또는 무관세인이라는 뜻이야. 요 정도는 알아둡시다. 빨리 한번 가볼게요. From a Japanese perspective, 일본인의 관점에서는,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일본 정상적인 일본인도 많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일본 놈들 다 싫어. 그냥 일본 자체가 싫어. 그냥. 일본인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가주어예요. To protect those who do not know any better. 자기보다 더 많이, 더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Those who 하면 무엇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자기보다 조금 더 잘 알지 못하는, 자기보다 많이 모르는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문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꽤 동경했습니다. 실체를 많이 알기 전까지는. 왜? 선생님 어린 시절의 말만 해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일본에는 쓰레기도 하나 없고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전부 책을 읽고, 다 뻥이었어요. 실제로 가봤거든. 한번 딱 전부 자! 전철에서 다 자! 누가 책을 읽어? 길거리 쓰레기 하나 없어? 우리나라 엄청 깨끗하고요. 진짜로. 물론 거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런 여러분 인도 같은데 걸어가면 쓰레기 많아? 거의 없잖아. 우리나라가 훨씬 깨끗해요. 얘네는 나중에 선생님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지만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가 기저에 깔려 있어요. 이걸 이제 혼내라고 합니다. 짧게만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한자로 적으면 본음이야. 한국식으로 읽으면 본음인데 일어식으로 읽으면 혼내. 다데마와인가? 다데마. 하여튼 그것도 잘 생각이 안 나. 이게 뭐냐면 자신의 본래의 소리, 즉 본심을 안 들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짜증나고 열받고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얘는 항상 뭐해? 혼내를 숨기고 웃으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 그죠?
그렇게 어떻게 저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10번째. 자, vigor입니다. vigor. 명사예요. 우리 vital 있잖아. vital. 그리고 vital이 뭐예요? 생명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vigor는 생명과 관련된 힘입니다. 생명력, 힘, 활력. 알았어요? 자, 여기에 OUS를 붙이죠. 그러면 형용사가 됩니다. vigorous라고 얘기하면 활력이 넘치는, 정력적인, 정열적인도 되고, 뭐, 생명력 넘치는, 생기 넘치는 이런 뜻이에요. 힘센, 뭐 활력이 넘치는. 자, 그다음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You will set the stage for more vigor throughout the evening hours.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set the stage 하면 직역하면 뭐예요? 직역하면 무대를 설치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뭔가의 발판을 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set a stage 하면 발판을 마련하다. set the stage, set a stage 동일해요. 여러분은 발판을 마련할 겁니다. 뭘 위해서? 더 많은 활력을 위해서. 뭘 통해서? 저녁 시간 내내 뭐와 함께? Along with weight loss benefit. 거기다가 체중 감소의 효과, 이익과 함께 뭐 하면? 만약 여러분이 stay active after your meal, 밥 먹고 식사 후에 여전히 활동적으로 유지하면 저녁 때도 체중 감소의 효과와 더불어서 저녁 시간 내내 좀 생기가,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할 겁니다. 됐죠? 요겁니다. 그쵸? 우리도 많이 겪어봤잖아. 와,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빨리 나와서 밥만 후딱 먹고 와가지고 또 탁 앉으면 뭐야? 기운 빠져. 왜? 소화시키는데 피가 많이 쏠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머리, 뇌로 피가 많이 갑니다. 영어 지문에 이게 나오거든요. A 집단, 표본 집단 두 개의 비교군이 있어요. A 집단과 B 집단이 있는데 A 집단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쉬게 한 거야. 밥을 먹고. B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소파 위에 앉고 자유롭게 누워도 되고 편하게 쉬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단어 암기를 시켰어요. 이게 영어 지문에 나와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뭘 측정해 봤냐? 3시간, 4시간 후에 체중을 측정해 봤어. 밥 먹기 바로 후의 체중과 3-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한 자세로만 있고, 이 사람도 편한 자세로 있는데 이쪽 B 집단은 머리를 쓰는 행위를 했어요. 몸을 안 썼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 번 이걸 실험을 반복해서 평균치를 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머리만 썼는데도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열량이 소모됐다라는 얘기야. 이게 왜? 피가 돌거든, 뇌로. 그래서 우리 밥 바로 먹고 공부하면 좀 멍하고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뭔가 집중해서 우리도 머리를 써서 공부하려면 머리로 피가 가야 돼. 근데 밥 바로 먹은 다음에 뭐해? 소화기관으로 피가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요 말이에요. 저녁 동안에 좀 활기를 유지하려면 밥 바로 먹고는 좀 활동적으로 활동을 해라, 요 얘기죠. 자, 11번째 organize. 우리 저번에 organization이 나왔죠. organism도 나왔지. organism 하면 생명체, 유기체, 생물체 요거였고, organize는 조직하다, 뭔가를 짜 맞추다입니다. 조직하다, 구성하다, 정리하다, 짜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방 정리하는 거, 잘 제자리에,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것도 organize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뭔가를 제자리에 잘 짜 맞추다. 그래서 정리하다, 구성하다, 조직하다. ation으로 끝나면 뭔가 사람도 적재적소에 제자리에 잘 짜 맞춰서 모여 있는 조직, 기구, 협회를 organization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가봅시다. 12번째, chief. 쉽죠? 이거 넘어갑니다. 대빵, 우두머리. 셰프 아니에요. chief입니다. 대빵, 우두머리. 13번째, complicated입니다. 자, 요 동사의 PP형 형용사예요. complicate가 무슨 뜻이에요? come은 함께, 모두, 여러 개, 요런 말이라고 그랬죠. play가 뭐냐면 play예요.
여러 개를 플레이하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꺼번에 함께하게 하다. 그러니까 일이 복잡하게 만들답니다. 알았어요? 상황이나 일을 복잡하게 만들다. 그거의 PP형이니까 복잡하게 된 이죠. 그래서 복잡한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어원에서 출발해서 컴플렉스.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복잡한이라는 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Our brain, 우리 뇌는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Involve a much more complicated system,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 체계를 뭐보다 than can be accounted for by images. 자, account for의 수동태가 나왔네요. 설명하다의 수동태입니다. account for,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설명하다의 수동태. 그래서 이미지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이미지? Taken from 19th century technology. 19세기의 과학기술에서 취해진, 얻어진 이미지들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째 digest입니다. 소화시키다, 소화하다. 자, 소화하다란 말에서 두 번째로 파생한 뜻이, 자, 오늘 수업 내용 완전히 나 소화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 꼭 먹는 것 말고도. 그치? 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수업 내용 완전히 나 소화시켰어.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뜻도 두 번째 뜻으로 파생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shortage, short의 명사형입니다. short, 형용사로 짧은, 키 작은 이란 뜻도 되고 부족한 이란 뜻도 되죠. 그죠? 부족한. 특히 뭐 이런 표현에서 많이 쓰이죠. run short of A. A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다야. 여기서 달리다가 아니라, 즉 A가 부족해지다, 바닥나다, 이런 말이죠. 그지? 부족한이라는 short의 명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 또는 결함이란 뜻, 결핍이란 뜻, 부족 또는 단점의 의미인 결함. 그죠? flaw 정도의 뜻, 결함이란 뜻도 있다. 자, 한번 봅시다. We have accidentally put, have put 이죠. 우리는 우발적으로, 우연히도 우리 자신을요, at risk, 위험에 놓습니다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뭐에 대한 위험이에요? For food shortages, 식량 부족에 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언제? In the future, 미래의 식량 부족의 위험에 우리 스스로를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16번째입니다. 쉬운 단어죠. 우리 독해에서도 저번에 나왔어요. labor가 노동의라는 뜻이었죠. 거기에 이제 a토리가 붙어서 뭔가를 하는 공간이에요. 실험을 하는 공간, 실험실, 연구실, 이런 뜻이에요. laboratory. 그 다음 arrive,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지 우리 이거. arrive. 나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I arrive at school.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자동사죠. 항상 at 또는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특히 in은 도시나 나라 이름이 등장했을 때 in을 써요. I arrive at Korea 라고 해서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도시나 국가명에는 in을 쓰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도착하다라는 뜻 중에서 reach가 있는데, reach는 at을 쓰지 않는 타동사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됩니다. arrive는 자동사지만 reach는 타동사다. 됐죠? 쉬운 단어니까 넘어갑시다. 18번째 단어입니다. generous입니다. 관대한. general 하면 이제 넓은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generous는 마음이 넓은이에요. 마음이 넓은,
관대한 또는 관용을 베푸는 넓은이라는 의미 때문에 넉넉한, 씀씀이가 넉넉한이란 뜻도 돼요. 넓은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서 또 관용을 베푸는 관대한 너그러운, 그렇지,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어. 너그러운 이 말도 돼요. 여기서 이제 generosity. 이거 선생님 이거 자주 헷갈리는데. U가 아니라 O인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선생님 혹시 안 적어놨나? O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오랜만에 써서 봐요. 선생님들 이렇게 오랜만에 쓰면 헷갈립니다. 그지? 역시 나 스스로를 믿어야 돼. O입니다. O. generosity. 명사형이죠. 넉넉함, 관대함, 너그러움이라는 명사. 잘 보세요. Hobbes, his heart touched immediately gave the man a generous offering 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이제 단어 뜻보다는 분사구문이 좀 특이하게 등장해서 말을 좀 해줄게요. 자, 요 분사구문의 주어가 다르니까 his heart라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았고, 그 다음 being이 생략되고 pp만 썼죠. touch는 말 그대로 손을 대다, 만지다, 터치하다 라는 뜻인데 마음을 어루만지다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마음을 어루만지다? 그래서 뭐예요? 감명을 주다, 감동시키답니다. 그럼 touched 하면 감동된, 감명받은 이겠죠? 요거 그래서 분사구문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의 마음이 감동된, 감동한, 감명을 받은. 선생님 분사구문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분사구문 한 주어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마음의 감동을 받은 헙스는 즉시 그 남자에게 너그러운, 관대한 제안을 했다. 제안을 해주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터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선생님 이거 한 18년 정도 됐을 거야. 17년, 18년. 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15년, 16년 됐나?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고등부 수업도 하고 중등부 수업도 할 때인데, 중등부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실업계도 가기 힘든 친구들이 있었어. 5명.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전 과목을 봐줬던 때가 있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인데도 음악, 미술, 체육, 실과라고 했죠 옛날에는. 뭐 기가, 지금 뭐 얘기하면 기가까지 다 봐줬거든. 막 개 이름, 여러분도 음악 시험 중학교 때 그거 본 거 기억나지? 뭐 건반 1, 2, 3, 4, 5번 중에 어디 눌러야 되냐 음표 해놓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본업이 영어 선생님이니까 결국은 5명 중에 3명이 인문계 가긴 갔습니다. 실업계도 못 간다고 했던 친구들이긴 한데, 그때 선생님이 요걸 적어줬었어. 교과서에 나온 지문이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도 그 교과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독일, 아마 개정됐으니까 없을 거예요. 독일에 있는 친구랑 펜팔을 하는 내용인데, 한국에 있는 학생이랑. 근데 독일에 있는 애가, 나 TV로 이상가족 상봉, 옛날이니까 이 장면을 봤어. 근데 우리 독일도 분단의 역사가 있단다 막 그랬거든. 옛날에는 독일도 통일된 지 얼마 안 되죠. 그러면서 얘가 하는 얘기가, It was so touching that I cried. 이런 구문이 나왔었거든요. 단어도 막 엄청 외우게 감독하고 시키고 막, 그때는 선생님 막 매도 들었거든. 지금 같으면 막 유튜브에 올라가고 난리 났겠죠. 유튜브에 올라간 다음날 구속되고 막. 지금 때는 뭐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핸드폰은 있지만 이런 게 안 될 때니까 2G폰 중에도 뭐 문자나 되고 이 정도고. 근데 이제 단어도 하고 교과서도 하고 아직도 안 까먹어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이 친구의 해석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It was so touching that I cried. 해석을 시켰더니
중3짜리 이 녀석이 뭐라고 해석한 줄 알아?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게 가상이에요. 모르겠어요! 안 하고, 선생님 성격을 아니까, 해봐! 그랬더니 기가 막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만져서 저는 울었어요. 그치? 너무 많이 만져서 자기가 울었대. 야, 이 미친놈아! 야, 왜 19금으로 가? 막 해석이. 그래서, 야, 터칭은 말이야.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딱 그 얘기 했더니 뭐, 그러니까 가슴을 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남학생이었습니다. 그게 요 터치트나 터칭만 나오면 죽을 때까지도 계속 그럴 거야.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나. 그 녀석도 지금은 아마 30대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나이 많이 30대 초중반 됐을 거예요. 참, 근데 기가 막힌 해석 아니야? 그래도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가상하잖아.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거야. 교과서에 나왔던 이게 예문이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너무 많이 만져서 나는 울었다. 이게 되냐고, 말이. 자, 19번, laundry. 이건 쉽죠? 초딩 때 여러분들 배웠죠? 특히 이제 명사로 쓰여서 do의 목적어로 the laundry 하고 나오면 세탁을 하다예요. 빨래하다죠? do the laundry. 세탁이나 세탁. 물. transform. trans가 뭐라고 그랬어요? across라고 그랬습니다. 건너서, form 형성하다. 그러니까 뭔가가 바뀌어서 형성하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원 얘기 안 해줘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transform은 모르는 것 같지만 transformer는 잘 알잖아.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잖아. 바뀌는 거예요. 바꾸다, 변형시키다, 변환하다, 전환하다. 알겠죠? 뭔가 형태를 바꾸다 해서 바꾸다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transform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구문으로 많이 쓰여요. 선생님, 요 into 얘기해 줬었죠? 지난번 강의에서 변화의 전치사 into라고 그랬어. 자,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 가봅니다. 예문. This term, 이 용어는요, refers to 뭘 나타내냐면요, standardization, 표준화, 규격화, 기준화, of everyday life, 일상생활의 규격화를 나타내는데요. 그 규격화란 과정은요, that is transforming our lives, 우리 인생을 바꿔버릴, 전환시킬,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discipline. 어제 독해 시간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독해에도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교육 또는 훈육, 훈련 또는 이제 꾸짖는 거. 아빠가 훈육시킨다 라고 하죠.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합니다. 훈련, 규율, 징계, 훈육. 요새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인가 거기서 봤는데 나는 좀 이해 안 가요. 뭔가 더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내막이 있었겠지만은 아버지가 꼬마를 예의 바르게 행동 안 한다고 할머니인가 할아버지한테 막 침뱉고, 할머니가 친할머니 시할아버지한테 침뱉고 막 되돌았다고, 너 이 녀석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세네 대 때렸단 말이야. 이거 옛날에 훈육이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녀석이, 그러니까 뭔가 더 깊은 내막이 있었겠죠. 아예 이 싹수가 노란 녀석이어서 얘가 어떻게 했어?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럼 옛날 같았으면, 옛날도 얼마 오래전의 일이 아니야. 애를 왜 이렇게 그렇다고 때리시면 안 되죠 하고 이제 그냥 이 정도에서 훈방 조치 될 거야. 좀 경고 조치나. 근데 아빠가 입건됐습니다. 자기 자식 회초리로 때렸다고. 근데 더 깊은 내막이 있었겠죠, 물론. 그렇죠? 이 훈육과 관련돼서 속담 하나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우리만 회초리를 들었던 게 아니었나 봐요. 우리 한국만. 잘 알아두세요. 스페어, 저번 시간에 나온 단어죠. 뭡니까? 스페어 타이어 선생님이 얘기해 줬잖아.
여분 또는 여분으로 남겨두다 라고 해서 아끼다란 뜻도 돼. 여분으로 남겨두다니까.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이거 좀 라임을 맞춘 거예요. 라임을 spare, spoil, rod, child. 그치? 라임까지 맞춘 건데 rod가 뭐냐면 막대기, 장대, 대 요 말이야. 낚싯대도 fishing rod라고 얘기하죠. 이거 몽둥이에요. 매입니다. 매를 아껴라. 그러면 스포일러 하지 마 그러잖아. 뭐야? 내 영화 감상을 망쳐버리니까 스포일러라고 한단 말이야. 망치다야. 망치다.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 안 망치려면 매 아끼지 마세요. 요런 게 이게 영어 속담이에요. 어? 실제로 이제 지금 선생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영미권에서도 훈육하는 회초리가 허용되는 곳도 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은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부모가 자기 자식 이거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침 뱉고 막 대드는데 이 정도는 회초리 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르는 내막이 분명히 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입건이 돼버려가지고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셋째도 이제 올해 10살 되거든. 3학년 올라가. 이놈의 새끼가 지네 엄마랑 아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뭐라고 딱 얘기하고 선생님은 아직도 직접 때리진 않지만 어렸을 적에 나한테 회초리로 몇 대 맞았어. 지금도 이제 효자손 있잖아. 효자손만 선생님이 왜 효자손을 때리는지 알죠? 효자들이라고 해? 효자손으로 겁만 주거든. 그러면 이제 딱 말 듣거든. 그런데 2달 전인가? 이 새끼 겨울방학 하기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자식 그런 거야. 아빠!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웠대. 이놈의 새끼가 이거 뜨끔하더라고. 자. 22번째입니다. forbid예요. 금지하다입니다. 금지하다. 근데 여러분, 요건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일단 예문 짧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Playing with food,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건 was forbidden, 금지되었다. 그쵸?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죽일 놈들이야. 물론 진짜 여러분처럼 간단한 장난 먹을 거 막 던지고 이런 장난도 장난이지만 특히 어디? 우리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그치? 중국에서 막 플라스틱으로 쌀알처럼 만들어가지고 밥을 지었더니 막 플라스틱이 돼버리고 막 이런 거. 가짜 버블티. 우리 공차 같은 데서 하는 버블티. 이게 타이어로 막 버블티 이거 만들고 그래가지고 애가 위가 막혀가지고 막 중환자실 실려가지고 수술받고 막 이런 게 있잖아.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원래 금지하다란 동사가 여러분이 아는 게 뭐뭐 있나요? 밴도 금지하다죠. 그죠?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prevent라든지 prohibit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지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금지를 의미하는 이러한 동사들의 원래 특징은 뭐냐면 얘네는요, 요렇게 쓰이는 게 규칙입니다. 동명사죠. from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A가 동명사 하지 못하게 하다예요. 동명사 하는 거 금지하다야. 그런데 forbid는 요렇게 물론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안 쓰여. 특이합니다. forbid는 다른 금지 동사와 다르게 요렇게 쓰입니다. from ing가 아니라 투부정사로 쓰여요. 얘네들은 투부정사 못 써. 예를 들어 ban, prevent, prohibit은 A 목적어 그 다음 투부정사 못 씁니다. 그런데 얘만 요렇게 쓸 수 있어요. forbid만. 보통은요 우리가 오형식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투부정사로 표현하면 대개 무슨 뜻이야? 뭐뭐 하게 하다잖아. 그치?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하게 시키다라는 뜻인데 얘는 요 동사가 금지하다라는 뜻이어서 not 안 써. 투부정사 하는 걸 금지하답니다. 특이한 동사예요. 요렇게 구조로, 구문으로 쓰인다. 됐죠? 23번입니다. ultimate 하고 나오죠. ultima가 끝입니다. 끝. ultima라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에 e가 붙어서 끝의, 끝까지의 여서
최후의, 궁극적인, ultimately 하면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죠? 궁극적으로. 24번째, thrive입니다. thrive 하면 잘 발전해서 잘 커가다, 번영하다, 번성하다, 잘 성장하다 이런 말이에요. 잘 커가다 이런 뜻이에요. 역시 conversation 요것도 초딩 단어죠.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to the conversation. 저 대화를 잘 듣고, 그죠? answer the question. 물음에 답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conversation. bet입니다. 배팅을 하자 이렇게 하지. 배팅 그거예요. 돈 걸다, 내기하다. 그런데 예문에서도 나왔듯이 I bet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I bet은 나 내기 걸게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런 말이야. 야, 네가 지금 배고프다는 거에 내기 걸게. 이 말은 뭐야? 난 네가 배고프다고 내기 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말할 수 있어. 확신해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I'm sure 정도의 개념이 됩니다. I bet it takes a moment's effort. 분명히 나는 확신해. 틀림없이 그것은 대명사 그거 it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어느 기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요 정도의 뜻입니다. 자, 로열, 왕실의, 왕의, 왕족의, 왕궁의 라는 뜻의 형용사 넘어갑니다. ruin 하면 동사로는 망치다예요. 훼손하다, 망치다. 명사로는 훼손, 파멸. 오케이? 파멸, 훼손, 붕괴, 파산. 예문갑니다. As Hardin put it. put it은 말하다에 그냥 하딘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freedom in a commons brings ruin to all. commons가 뭐냐면 공공재, 공공의 장소. 공공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공원 같은 거.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무료로 쓸 수 있는 걸 공공재라고 해. 공공재에 있어서의 자유는 결국 뭘 가져온다? 모두에게 파멸만 가져올 뿐이다. 그치? 사람들이 공짜라고 공원에다 막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고 막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공공재에 너무 지나친 자유는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온다. 29번째 worship입니다. 숭배하다. 숭배하다. 명사로도 그냥 worship 명사로 쓰여서 숭배라는 뜻도 되고 예배하다. 예배라는 뜻도 됩니다. Animals, however, 하지만 동물들은요, have no expectations, 기대치가 없어요. 뭐에 대한 기대치? Mental capacity, 정신적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they do not worship youth. 그들은요, 젊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됐죠? 정신 능력에 기대치가 없어서 얘네들은 젊음을 숭배하지 않는다. 인간은 젊음을 숭배하죠.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고. 선생님도 가끔 아까 어디 가서 막 30대 후반으로만 봐줘도 기분 좋고 막 그렇단 말이야. 응? evil이죠. evil, 사악한 또는 악 그 자체, 악마, 악, 그죠? devil 여기다 d를 붙이는 게 devil이잖아. 이게 뭐야? 악마잖아, 악마. 그렇지? scarce입니다. 형용사예요. 드문, 듬섬, 흔하지 않은, 흔치 않은 이런 말이에요. 부족한. 근데 요게 더 중요해요. scarcely, 부사인데요. 얘는 부족한 개가 아닙니다. 뜻이 달라요. 비록 부사로 쓰이지만 요 뜻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hardly나 rarely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어입니다. 부정부사예요. 부정어예요. 부정어. 역시 다른 부정어와
이중으로 쓰지 않겠죠. 부정 거의 뭐하지 않다. 요게 더 중요해요. 형용사보다. 32번 afterward 부사예요. 그 후로 이런 의미야. 그 후로 나중에 이런 의미. after랑은 다르죠.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심지어 부사로도 쓰여요. 그러나 afterward는 무조건 부사로만 쓰여. 알겠죠? 접속사 아니야. 요거 잘 기억하세요. client 알죠? 우리 클라이언트라고도 많이 쓰잖아요. 고객 또는 의뢰인이라는 뜻. 넘어갑니다. 자, insure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sure하게 하다야. 확실하게 하다야. 내 미래를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뭐예요? 보험 들죠. 그래서 보험 들다예요. 보험을 계약하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걸 여러분이 좀 참고해야 되는데 약간 비슷한 뜻이 요겁니다. IN을 붙이나 EN을 붙이나 보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안전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보장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인슈어도 보험 보장이잖아. 보험 보장. 그치?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 인슈어런스라고 얘기하죠. 보험입니다. 보험. 바로 나오네요, 여기. Insurance companies. 35번입니다. Fancy 하면, 우리 아트 팬시 알아, 여러분? 아트 박스만 알아? 모닝글로리 막 옛날에는 아트 팬시도 있고 그랬었는데, 바른손 팬시. 그래서 문구 막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화려한, 멋진, 이런 의미예요. 공상이라는 뜻도 있고, 화려한, 멋진, 이런 거. 동사로 쓰이면 공상하다. 공상이 뭐야? 텅 빌 공자에 생각상자를 써서 쓸모없는 생각하다예요. 그냥 상상하다랑 비슷해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For this metaphor to gain currency. 이 비유, 은유가 뭔지 알죠? 뭔가를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유, 은유라고 하잖아. 그걸 영어로 metaphor라고 얘기해요. 이 메타포가, 이 은유가요, to gain currency, 흐름을 얻다라는 뜻이지, 직역하면. 흐름을 얻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 흐름을 얻다? 흐름을 얻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은유가 좀 쓰이려면, 흐르듯 쓰이려면, 요 말이야. 쓰인다는 얘기야. 무르르듯 쓰이기 위해서는, 부사적 용법, 의미상 주어, It must capture the fancy of many other people for a period of time. 그것은 반드시요. 이 많은 다른 사람의, 여기선 기호란 뜻입니다. 기호, 입맛, 이런 말이야. 또 사로잡아야 해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기간 동안은 많은 사람의 입맛도, 기호도 사로잡아야 이러한 비유가 흐름을 얻게 됩니다. 흐름을 타서 자주 쓰이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았죠? 36번째 surgery입니다. surgery, 외과 수술. sign이죠. 자, 이건 뭐예요? add와 sign이 합쳐진 말이야. sign은 표시잖아. 표시. 그래서 표시해 놓는 거야. 표시. 자, 요거는 선생님이 시험지가 이렇게 7개 있는데, 이거는 유나 거야. 유나 이따 볼 시험지니까 유나 거라고 표시해 놓고, 사인해 놓고, 이건 성경이 거. 요거는 동현이 거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 이게 다 뭐야? 이 시험지를 각각에게 할당하고 맡기는 거지? 그래서 맡기다. 할당하다. 이 뜻이 된 거. 지정하다라는 뜻도 되고. assignment는 뭘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assign, 할당해 놓은 거. 선생님이 유나, 성경이, 동현이 다 이름 써서 할당해주고 요거 내일까지 풀어와! 이렇게 간 거예요. 할당한 것, 할당량, 할당 과제입니다. 알았죠? 숙제, 과제, 할당 과제. 됐죠? You will be assigned a personal advisor. 수동태네요. 여러분은요, 한 명의 개인 조언자가 할당 받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할당될 거예요. 그리고 have your work evaluated. 여러분의 작업은 평가받게 될 거고요. by experienced experts.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and receive. 그리고요. insightful suggestions. 통찰력 깊은 제안들도 받을 겁니다.
뭐에 대해서? How to make it better.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즉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 깊은 제안들도 받게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38번째입니다. regulate. reg가 뭐라고? 요거 이제 요것도 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regulate. 규제하다, 제한하다, 제약하다. regulate. 그 다음 샤프 선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넘어갑니다. utility. 유용성인데 요거 알아둡시다. 요 동사. 요게 동사고 ity를 붙인 게 명사가 되죠. utilize 하면 뭡니까? 이용하다예요. 이용하다. utility. 또는 공공사업, 공익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됐죠? 41번이 아니라 14-1번. necessity. 쉽죠? necessary가 형용사형이죠. 필요한, 필수적인. 요거는 명사형. 필수품 또는 필요. yield입니다. yield 하면, 자, 보통은 이제 양보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양보하다. 그런데 나타라는 뜻도 있어요. 나타. 생산하다. 그죠? 어떤 결과를 요렇게 할 때, 어떤 결과를 할 때, yield, 생산하다, 또는, 양보하다, 굴복하다에 뭐 누군가에게 길을 내주다 해서 굴복하다라는 뜻. 뭐 어떤 결과를 낳은 것처럼 낳은 것이라는,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yield가 생산량이라는 뜻도 있어요. The apple tree yields. 여기서는 동사네요. 생산하다죠. 이 사과나무는 7파운드의 과일을 해마다 매년 1년에 생산해냅니다. decline, 감소, 쇠퇴라는 명사도 되고, 쇠퇴하다, 감소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감소하다, 쇠퇴하다라고 쓰일 때는, 이때는 자동사예요. 수동태 불가. 그러나 목적어를 받으면, 타동사로 쓰이면 거부하다, 거절하다입니다. 거절하다. refuse 정도와 비슷한 의미죠. 거절하다, 거부하다. coincidence.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incidence가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incident는 알죠? accident가 사고지. incident는 뭐예요? 사건이야, 사건. 응? incidence는 사건 등의 발생, 요런 의미야. 발생. 알았어요? 근데 이 앞에 코가 붙었어요. 콤 하면 함께, 모두라고 그랬지. 함께 발생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래서 동시발생이에요. 동시발생. 알겠습니까? 동시발생. 그리고 뜻하지 않게 동시발생했다라고 해서 우연의 일치라고도 합니다. 알았죠? coincidence, 동시발생, 우연의 일치. 네가 딸 낳은 거, 내가 딸 낳은 게 동시에 발생했네? 우연의 일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우연의 일치까지도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다섯 번째 어사이드부터는 부산대 선생님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